행구나. 야, 나 여기 있어. 안 보이냐? 내가 이번에 북한의 생수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이가. 근데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아유, 뭔데? 북한 복합환승센터에 오피스텔 들어서는 것보다 충격적인 거냐? 이 북한에 상업 업무 지구가 있는데 이 상업과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기란 구역이 있거든. 상업 업무지구면 복합환승센터 바로 옆 아니냐? 맞다, 바로 거기. 아니, 그러면 지난주에 말했던 복합환승센터도 오피스텔로 지어지고 바로 옆에 상업 업무지구는 전체가 생숙이라는 건데, 이러면 북한이 완전 주택가가 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드디어 시작합니다. 갈고네 갈고실 이번 주 주제는 북한의 생숙입니다. 이 북한은 부산 중구와 동구 일대에 자리 잡은 항구로 대한민국 고도 성장기에 핵심 무역항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는 전국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85%를 이 부산항에서 처리를 했었지요. 옛날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은 얼마였고 무역 수지는 흑자 또는 적자를 기록했다 하는 소식에는 꼭 이 부산항 컨테이너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부산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일종의 바로미터였던 셈이었죠. 그런데 1990년대 북한에 이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이 선박이 대형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하려면 더 넓은 부두와 더 깊은 수심이 필요했습니다. 요즘은 2만 TEU급 초대형 선박도 다니고 있는데 이 정도의 선박에는 수심이 16m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의 평균 수심은 약 10m로 5,000 TEU급 선박 정도로만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북항 주변의 교통 문제도 심각했잖아요. 북항에는 하루 평균 6,000대 정도의 컨테이너 트럭이 출입하는데 대부분이 배가 들어오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대와 겹치면서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이 트럭들은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동서고가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서고가도로의 진출입로에서 차가 엄청나게 밀렸죠. 그래서 1997년 정부는 새로운 수출입항을 계획했고 2006년 지금의 가덕도 근처에 부산 신항을 완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때부터 북항 재개발이 시작된 거군요. 북항의 물동량은 점점 신항 쪽으로 옮겨갈 거고, 그럼 북항은 공터가 될 테니까 여기를 잘 개발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자, 그런 거네. 그렇지요. 북항 재개발은 물류 중심이었던 땅을 상업, 문화 중심의 항만으로 개편하고 국제해양 관광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키는 목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상업, 문화의 중심지, 국제해양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면서 왜 자꾸 생숙을 짓는 거죠? 자꾸 그러면 주택가가 되는 거잖아요. 내 말이 원래 생활형 숙박시설은 보통 레지던스라고 해서 호텔과 주거시설의 중간쯤 되는 건축물이거든요. 이 본래는 관광객이나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살게 된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걸 렌트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재개발은 상업 업무지구, IT 영상 전시지구, 복합 도심지구, 해양 문화지구 이렇게 4개로 나눠지는데, 상업 업무지구가 이 몽땅 이 생숙으로 도배되게 되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니, 근데 갈구원, 앞에서도 말했지만 북한이 국제해양관광의 중심지가 되겠다고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상업업무지구가 핵심일 텐데 처음부터 여기에 생숙을 짓겠다고 하진 않았을 텐데요. 아니, 처음부터 그랬다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상업업무지구의 토지공급 공모 지침서를 이렇게 잘 살펴봤어요. 그걸 보면은 건축물의 용도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그 지침서를 보면은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권장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불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권장하는 용도에 맞게 건물을 지을 경우 가점을 받게끔 되어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업자들이 호텔이나 오피스텔을 놓겠다고 했던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갈구원, 건설사들은 왜 이렇게 생숙만 지으려고 하는 거야? 생숙이 그렇게 돈이 되는 사업인가? 이 건설사의 생숙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8년 당시 부동산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17년부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거렸어요. 이에 정부는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규제를 강화해서 집값을 딱 잡으려고 했어요. 이러는 가운데 생숙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자세하게 말해봐. 여러분 가까이 와보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당시에 각종 부동산 규제는 이 주택에 적용되었던 것이었는데요. 근데 생숙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도세, 이 취득세 중과 이 종합부동산세 등에서는 이 자유로웠고 전매 제한도 없었죠. 주거시설은 무조건 사놓으면 오른다는 이 당시 분위기를 타가지고 이 투기적 자본들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 생숙으로 모여들게 된 거지요. 아, 그래서 생숙이 그렇게 많이 생긴 거구나. 근데 갈구원, 건설사들이 아무리 생숙을 짓고 싶어도 결국 사업 주체인 부산항만공사가 허가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허가가 난 거죠? 작년 5월 감사원은 북한 재개발 부진의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의 특혜가 제공되고 난개발을 불러왔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검찰은 해수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시행사와 인허가 관계자 사이에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를 이 조사를 했거든요. 최근 부산지법은 이 로비 대가로 40억 원의 사업 수익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가 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접촉했던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는 스스로 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고요. 지금도 조사 중이긴 하지만 비리가 있는 건 이 확실해 보입니다. 결국 다 사람이 문제네요. 관광 해양 문화의 중심을 만들겠다는 초기의 목표를 그대로 실천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근데요, 행구님, 싱가포르에서 마리나베이라고 해서 엄청 잘 만들어 놨잖아요. 사진으로 보니까 뭐 호텔에 컨디션이 죄다 회사 건물이던데, 아니 이런 데는 어떻게 생숙 같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싱가포르는 개발 초기부터 구역별 명확한 용도를 설정했고요. 전체가 도시 계획에 맞게 개발되도록 유도했어요. 용도에 맞지 않은 건물은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았고요.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본래의 개발 용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높은 벌금을 매기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넣었어요. 그래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이 법을 빠져나가 보려는 뻐꾸라지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호텔 개발에 대한 세금 혜택과 운영 지원 등을 제공해 개발사들이 호텔 운영을 선호하게 만들었어요. 꼭대기에 이 수영장 있는 그 호텔은 이제 1박에 50만 원이 넘었다는데 내 월급으로는 이제 꿈도 못 꾸겠네. 아니 갈구원, 그래도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 우리 북한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더 이상 생숙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도 싱가포르에 뒤지지 않는 멋진 워터프론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진짜가 참말로? 진짜지. 여러분 진짜 같으면 구독 좀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